팀장님 이번에 휴가 가신다면서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뭐 좋은 데까지는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돼서 뭐 그렇게 뭐 외까지 못 나가고요. 그냥 간단한 데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장 보러 이렇게 휴가 준비하면서 이제 캠핑이 하도 요즘 유행을 하길래 저도 이제 캠핑을 한번 떠나볼까 하고 캠핑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에 고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다 주식이랑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K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상당히 좀 예전 옷이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아웃도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뭐 이민정 씨라든지 이승기 씨를 좀 모델로 해서 많이 좀 회사가 살아나는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쪽에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도 요즘에 좀 상당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예전에 제가 주식을 처음에 공부할 때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터 린치는 다들 아시잖아요. 피터 린치가 예전에 이제 자기 아내와 슈퍼마켓을 갔다가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데 바로 옆에 달걀 형식처럼 이렇게 말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쉽게 집더래요. 그걸 보고서 그 주식을 사서 뭐 심루타라는 10배가 넘는 수익률을 그랬던 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에서 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뭐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에 뭐 어떤 도움이 됐을까 뭐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마트를 딱히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니라 좀 아웃도어 시장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아웃도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아웃도어 시장의 매출이 5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뭐 10%만 감안한다 치더라도 올해 매출이 6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세계 2위예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GDP, 1인당 GDP가 그만큼 되냐? 우리나라 GDP가 22,000불 정도 되죠. 아직 못 따라가요. 기존에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다 4만 불이 넘어가는 상황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좀 아직까지는 그 나라에 비해서 밑인데도 불구하고 아웃도어 시장에 선풍적인 이끄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아직까지 이거를 더 성장성이 있거나 수익 낼 종목이 있느냐? 그건 좀 의문점입니다. 영업무역이 그 모페이스 예.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잠바 이슈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좀 가지 않았습니까? 영업무역도 그렇고 최근에 뭐 라이브 플렉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뭐 아웃도어 시장에서 수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이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대표님 제가 알기로 취미가 사이클 아니신가요? 맞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사실 지금 나가보면은 그 자전거 같은 게 요새 하도 그러니까 중년분들이나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하면서 뭐 전기 자전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보기에? 저는 예전에 이제 선수 생활을 해서 그런지 선수 생활까지 했어요? 선수 생활을 해서 저는 이제 사이클이 고가의 사이클이에요. 이제 처음에 입문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저렴한 사이클, 그러니까 입문용 사이클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이런 사이클을 탔다가 대회를 나갔죠. 대회를 나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기능이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 탓을 하잖아요. 기계 탓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뒤밀리게 되고 그 경쟁에서 뒤밀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해서 이제 사이클 그런 그 지점에 가게 됩니다. 가게에 가서 뭐 이것저것 다 훑어봤더니 거의 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그때 당시에 바퀴 휠 하나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돈을 먹는 식의 형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저는 뭐 이렇게 봐요. 결국에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운동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 쪽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트렌드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왜 여쭤봤냐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정책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양산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캠핑을 준비하면서 이제 장 보고 이제 마트 가면서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대륙제관이라는 회사는 다들 아시죠? 그 대륙제관에서 그 부탄가스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안 터지는 부탄가스.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 S연료 같은 경우가 워낙에 시장 잠식력이 크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주가는 한번 확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어요. 법제화를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어쨌든 트렌드는 맞는데 그 트렌드 자체도 어느 정도 좀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좀 만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따지면 테마성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자전거 타러 가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집에 자전거가 뭐 결혼할 때 친구가 선물해줘서 커플 자전거가 있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한 10분 나가면 한강에 편의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맥주 사서 먹고 통닭 시켜 먹고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수시장 소비재 쪽으로도 좀 생뚱맞은 얘기긴 하지만 아니요, 생뚱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전거 매출도 많이 늘어나는 거, 삼천리 자전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전거 주도가 많이 과거에 많이 올라간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내수 시장도 많이 소비재 쪽도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음식료 쪽도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제가 지지난주에 춘천 쪽으로 갔다 왔는데 가다 보면 뭐 물론 예쁜 풍경들도 많지만 음식점이 상당히 많아요. 뭐 춘천 가면 닭갈비 있고 뭐 편의점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그런 음식료 이쪽 업종에 계신 분들도 수혜를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처음에 이경규 씨였죠. 그 꼬꼬면이었나요? 그 하얀 국물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라면 자체는 상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를 못 받았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뭐 나가사키 짬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삼양 같은 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삼양치킨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술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것도 그리고 뭐 라면 같은 경우에도 그 한강에서 요새는 가니까 이렇게 뭐 일회용 용기에 해서 그냥 바로 즉석 라면 같은 걸 먹을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지 않나 하고 다른 부분 뭐 혹시 아이디어가 저는 이제 세상이 점점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가장 편한 게 뭐냐면 지금 조폐공사에서도 화폐 이제 그만 발행한다고 말 많잖아요. 그것처럼 현금 안 갖고 다니는 게 정말 편해요. 어디 가더라도 카드 한 장 딱 핸드폰 하나 딱 갖고 가면 이게 끝나는데 나중에 진짜 이게 합쳐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불안하긴 해서 그렇죠. 핸드폰에 신용카드 기능을 해서 이렇게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제 생활 속에서는 현금을 안 갖고 다녀도 된다는 그 강박관념 그런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뭐 스마트폰 관련돼서 좀 미래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스마트폰이 최근에 뭐 상당히 좀 많이 팔렸죠. 뭐 전 국민이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대중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20대는 목 디스크, 20대가 30대가 되면 눈 질환 이렇게 좀 진화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뭐 국민적 질병으로 봐야 된다는 게 좀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코스닥에 있는 뭐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거의 5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 이렇게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나 혹은 미래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헬스케어 쪽, 이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거를 헬스케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여기서 영감을 얻는 게 뭐냐면 이러면 사람들 평균 수명이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바이오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렇게 근미래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결혼들 하셨죠? 예, 결혼들 하셨으니까 이제 뭐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나 이럴 때 그냥 부인들이 갑자기 안 사던 걸 산다.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부품들도 다 이제 투자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가 먹고 살아오면서 내가 보기에는 전혀 쓸데없는 물건이지만 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그 제품들이 뭐 유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럴 때 같은 경우 이거 이번 같은 경우 위닉스 다들 아시고 주가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뭐 장마가 솔직히 말해서 뭐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장마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부터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게 기술력의 발전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제품들에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런 제품들을 당연히 사겠죠.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변에 내가 꼭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다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생활의 발견이라는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결국엔 다 해보면 사람이 기술의 발전이든 내가 먹을 거든 아니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든 결국엔 편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결국엔 개발되는 제품들이고 새로 신제품이 개발이 되고 있고 기술 발전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술력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맛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좋은 것도 없으니까 편리성 위주로 하는 게 가장 성장률 얼마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